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어가던 간질환 환자가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떫은 과일 하나로 극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까지 올랐던 이 환자는 한국 과일을 섭취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40%나 회복되어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소문이 퍼지자 한인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젠 이 과일을 사려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평생 쳐다보지도 않던 떫은 과일이 어떻게 죽어가던 간 환자를 살려내고 의학계를 뒤흔들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주류회사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는 브라이언입니다. 매일같이 클라이언트와 술자리를 해야 하는 게 제 일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은 뒤틀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견뎌야지 하면서 또 술자리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 도중에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숙취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 다음 기억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아내 켈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제 눈에는 아내의 걱정보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간 전문의가 차트를 보며 말하더군요.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간 기능이 70% 손상되었고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 간 이식.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는데요. 또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았잖아요. 의사가 나간 후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잭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아빠가 조금 아프시대. 곧 나으실 거야. 마치 감기라도 걸린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아내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번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복통은 날이 갈수록 빈도가 잦아졌고 그때마다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했거든요. 황달 증상도 심해져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누런 피부와 눈을 마주해야 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차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평균 대기 시간은 2, 3년이고 브라이언 씨의 상태로는 1년이 고비입니다.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1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원무과로 향했고 나중에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간 이식 비용이 80만 달러래. 보험은 겨우 30%만 커버된대.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미국에서 병이 나면 파산하는 게 당연하군요. 오히려 원무과 직원이 집을 담보로 의료 대출도 있어요. 라고 제안했다니 이것이 미국 의료체계의 현실이더라고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니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그 순간 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비판받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상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술자리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 접대가 내 주요 업무인데 그럴 거면 다른 사람 뽑아야겠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했죠. 그날 저녁 잭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 건강에 대해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해. 이해해 줄래? 잭은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그럼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아이의 단순한 논리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5년 경력의 주류회사 세일즈 매니저가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아내가 문을 열자 낯선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박은서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약국에서 만난 한국인 이웃이었더라고요. 아내가 처방약을 받는 동안 영어가 서툰 은서 씨를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은서 씨는 감사의 표시로 인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아내가 은서 씨를 거실로 안내하면서 무심코 제 상태를 언급했고 은서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간 질환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곶감과 감식초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눈 후 은서 씨는 돌아갔는데 다음 날 오후에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자그마한 봉지를 들고 왔는데 안에는 직접 만든 감식초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곶감이 있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감을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감이 떫어서 아무도 돈 주고 사서 먹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아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예의상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은서 씨가 돌아간 후 아내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감 건강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본과 한국의 실제 의학 연구에서 감의 타닌이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몇몇 연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더라고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곶감과 감식초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동양 음식으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 말투가 좀 퉁명스러웠나 봐요. 아내가 화를 냈거든요.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집 좀 그만 부려. 저희의 싸움 소리를 들은 제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제발 그만 싸우세요.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 개입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아들을 위해 마지못해 곶감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달콤했고 젤리 같은 식감이 신기했죠.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감식초를 물에 타서 주자 그건 정말 무리였습니다. 냄새부터 좀 강했거든요. 이건 못 마시겠어. 냄새가 너무 강해. 감식초 잔을 밀어냈어요. 며칠 후 정기검진을 위해 가족 주치의를 만났는데요. 아내가 은서 씨가 준 곶감과 감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의사는 강하게 말하더군요. 민간요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금주와 정석 치료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아내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박은서의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나쁠 것 없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뭐라 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아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처음으로 아내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가능한 한 수를 피하려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특별히 좋아하는 위스키를 가져와서는 따라주는 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만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 병을 비울 때까지 마시게 되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들기 전에 냉장고에 있던 곶감 몇 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최소한 아내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플 시간인데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네. 어제 저렇게 마셨는데 머리가 덜 아프다. 혼자 중얼거리며 놀랐죠. 혹시 곶감 때문일까? 아침 식사 때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즉시 은서 씨에게 연락했어요. 곧 은서 씨의 답변이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술 마신 후에 곶감을 먹으면 다음 날 덜 힘들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술 마신 후에 곶감을 드셨거든요.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가? 반쯤 믿으면서도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제기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다문화 시간에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한국 설화를 배웠어요. 아이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잭은 유치원생 5명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다가 할머니가 준 곶감을 보고 울음을 그치자 호랑이가 그 곶감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줄 알고 도망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잭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의 간 호랑이도 곶감이 물리친 거예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잭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곶감 먹어볼래요.
아내가 냉장고에서 곶감을 꺼내 저희 셋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 내내 곶감을 꾸준히 먹자 복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되자 평소보다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잭이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야구 보러 갈까? 잭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술을 줄이고 감을 더 챙겨 먹어야겠다. 병원에서 예약한 4주 후 정기 검진 날이 왔어요. 평소 주치의가 휴가를 가서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시아계로 보이는 김 박사님이었죠. 검사 결과를 보던 김 박사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간 수치가 20% 개선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개선이 가능했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곶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주 노력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곶감을 매일 먹었어요. 김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곶감이요. 재미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곶감의 간 보호 효과에 관한 연구가 꽤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주치의는 이런 민간요법이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의사는 돌팔이였던 건가요? 김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서양의학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영역이라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오랜 경험적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내와 저는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말, 아내는 한인마트에 가기보다 슈퍼마켓에서 감을 사와서 직접 말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번 한인마트까지 가기 번거로우니 우리도 직접 감을 말려볼까? 인터넷 검색으로 방법을 찾아 집안 창가에 감을 줄에 매달아 놓았는데 며칠 후 확인해보니 결과는 처참했어요. 곰팡이가 피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당황한 아내는 은서 씨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은서 씨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 창가에 매달린 감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곶감 만들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온도, 습도, 바람의 색이 모두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전문적으로 곶감을 만드는 농가에서 구입해서 먹어요. 한국 사람들도 곶감은 직접 만들지 않아요. 은서 씨는 가방에서 자그마한 용기를 꺼냈어요. 제가 집에 얼린 홍시가 있는데 잭에게 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감을 완전히 익혀서 얼린 한국 디저트인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아내가 냉동실에 보관했던 그 얼린 홍시를 저녁 식사 후 잭에게 주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문 잭의 반응은 압권이었어요. 눈을 크게 뜨며 외쳤죠. 와,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이야.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잭이 더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내일은 학교 도시락에도 넣어줄게라고 약속하자 잭은 밤새 이 마법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작은 아이스박스에 얼린 홍시를 넣어 잭의 도시락에 함께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잭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잭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내가 물었죠. 잭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홍시가 살짝 녹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처음엔 이게 뭐야? 징그럽게 생겼다며 놀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한국의 마법 과일이야. 우리 아빠의 병을 낫게 해준대라고 말했어요. 잭의 이야기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한 친구가 맛을 보더니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자 다른 애들도 다 먹고 싶어 해서 선생님까지 와서 맛을 보셨어요. 내일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잭만 보면 홍시 아이스크림 또 가져왔어. 내일은 나한테도 좀 나눠줘. 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 그 신기한 한국 과일 다음에 학부모 모임 때 좀 가져와 줄래? 부탁했다고 해요. 아내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해하는 눈치였죠. 잭은 이제 학교에서 맛있는 거 주는 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승했어요. 주말이 되자 아내가 더 많은 곶감과 홍시를 구해야겠어 라며 40분 거리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잭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셋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마트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곶감 코너에 가보니 진열대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 주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요즘 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곶감이 자주 품절돼요. 특히 저희 매장 곶감은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잭은 한국 과자 코너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마트 주인에게 제 상황을 조금 설명하자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하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마트 주인이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청도 반시 곶감이에요. 일반 곶감보다 탄닌 함량이 3배 높아요. 특별히 보관 중이던 고급 곶감인데 브라이언 씨의 상황을 들으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트 주인은 할인된 가격에 곶감을 판매해주는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마트 주인은 추가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곶감만으론 부족해요. 한국인의 간 건강 비결은 마늘도 있어요. 주인은 놀라운 통계를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10배 많은 마늘을 섭취하고 간 질환 사망률은 5분의 1 수준이에요. 마트 주인의 말에 아내는 즉시 마늘 코너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저희에게 구운 마늘 레시피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한인마트에서 돌아온 아내는 그날부터 유튜브를 통해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요리는 된장찌개였어요. 마늘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곶감 디저트를 준비한 아내가 저녁 식탁에 음식을 차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이상하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네. 회사 술자리 후에도 덜 괴로워. 저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말이 나왔습니다. 잭은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그럼 매일 한국 음식 먹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진짜로 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회사에서 또 클라이언트 접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클라이언트가 술을 권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 없이도 유창한 말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다음날 상쾌한 컨디션으로 출근하자 동료들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피부도 좋아지고 일도 잘하네. 평소 제가 술을 끊으려 할 때마다 어색해하던 동료들이 제 건강한 모습과 업무, 효율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곶감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자 놀랍게도 팀장마저 나도 요즘 간 수치가 안 좋아서라며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한인마트 정보와 곶감과 감식초를 고르는 법까지 알려주며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고객 접대를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3개월이 지나 종합검진 날이 왔습니다. 제 간 수치가 40%까지 개선되고 두종과 헝달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휴가에서 돌아온 원래 주치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죠? 주치의가 반복해서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곶감과 마늘, 된장찌개 덕분입니다. 주치의는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전에 진료해줬던 김 박사님의 소견서를 확인하더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희망적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 태도가 바뀌어 아시아식품의 간 보호 효과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신의 사례는 그런 연구의 귀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치의를 보며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지역 한국문화센터에서 한식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김치, 장아찌 등 발효식품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강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잭은 학교 과학 프로젝트로 곶감과 마늘의 과학적 비밀을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이 주제에 크게 감동받아 학교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곶감 하나가 저희 가족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왜 평생 이런 지혜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아내와 잭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내와 잭도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나 봐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주치의와 김 박사님이 협력해 소규모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의 예비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감 추출물이 알코올로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유의미하게 촉진한다는 것이었어요. 지역 병원 간 질환 지원 그룹 미팅에 초청받아 제 경험을 나눴을 때 수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은 의학저널에 알코올성 간질환에서의 한국감 섭취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케이스 리포트가 게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제 이야기가 의료계에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과일로 극적인 회복을 이룬 간 질환 환자 스토리를 방영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터뷰에 응했고 놀랍게도 이 스토리는 전국 ABC 모닝쇼에까지 소개되었어요. 최근 학교에서 저희 아빠가 TV에 나왔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뉴스 클립을 보여주는 깜짝 이벤트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인마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곶감과 감식초가 모두 품절된 거예요. 아내가 평소 가던 한인마트에 찾아갔다가 빈 진열대만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의 건강에 꼭 필요한 곶감을 어디서 구하지? 걱정하던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로 오늘 3시에 새 물건이 들어와요. 조용히 오세요 라고 말해주었대요. 마치 비밀 요원처럼 아내는 정확히 3시에 마트를 다시 방문했고 진열대에 놓이기도 전에 직원으로부터 곶감 한 상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간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 이식은 더 이상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곶감에서 시작되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가장 감사한 것은 이 경험이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제 매년 추석과 설날을 챙겨 지내며 최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수업까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류회사 세일즈 매니저가 아닌 한국식품 수입 회사를 창업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만난 곶감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치유의 답이 가장 의외의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의 지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 술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신 후에는 꼭 곶감 하나 드세요. 한국인들의 5000년 지혜니까요. 여러분들은 몸이 피로하거나 술 마신 후에 어떤 음식을 보통 드시나요?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